메릴랜드 유미 호건 여사가 소아, 성인 암 환자들에게 미술 치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선거전은 예측 불허의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바이든 대 트럼프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조기 은퇴자들을 대거 복귀시켜야 한다고 연방은행이 제시했습니다. 스캠성 뎁 콜렉터에 걸려 채무가 생겼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기본 틀의 약값 낮추기 등 일부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 최초, 한인 유일의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인 유미 호건 여사가 소아암, 성인 암 환자들에게 미술 치료를 통해 회복의 희망을 북돋아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남편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암 투병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주내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전공을 되살려 유미 케어스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2,500명 이상에게 미술 치료를 시행해 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으로서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메릴랜드 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가 암 환자들에게 미술 치료를 통해 회복의 희망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 호건 메릴랜드 주 퍼스트 레이디는 유미 케어스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메릴랜드 주민들 가운데 소아암, 성인 암 환자들이 메릴랜드 대학병원과 아동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동안 전문가의 미술 치료를 병행해 회복의 희망,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미 케어스의 갈라 연례만찬에는 전영남 루시전 WKTV 회장 부부를 비롯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유미 호건 여사의 봉사와 역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의 남편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당연히 자리를 함께해 유미 케어스의 공헌을 지지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남편이 비호치킨 림프종이라는 일종의 암으로 투병하기 시작한 2017년에 유미 케어스라는 재단을 만들어 메릴랜드 대학병원과 메릴랜드 대학 아동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때 미술 치료도 병행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병원에 계속 좀 스트롱하게 아이들이 치료를 받은 동안에 키모테라피를 할 때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미 케어스고 유미 호건 여사는 특히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아암이나 성인 암 환자 2,500명 이상에게 전문가들의 미술 치료를 병행해 암 치료 기간 중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가 그 후로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아트로 정말 아이들이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17년에 저희가 메릴랜드 유니버시티 하스펠에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유미 케어스 재단은 2017년 9월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모금하거나 기여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일반 병원과 아동병원의 의료진들이 적극 참여해 주로 암 환자들이 미술치료를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는 석사과정까지 마친 전문가들이 맡아 수많은 환자 중의 희망자들에게 거의 매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인들과 한국 사회임을 자부하고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누구보다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과 메릴랜드 간 협력에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아성인 메릴랜드에서 주지사에 재선돼 내년까지 8년 임기 중 현재 7년을 수행하면서 당파를 가리지 않고 75% 안팎의 놀라운 지지율을 유지하며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주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11월 2일 선거 전야에도 민주공화 양당이 서로 승리를 장담할 정도로 예측 불허의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선거는 게다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리턴 매치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선거 결과가 연방선거인 내년 중간선거, 나아가 2024년 대선에까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가 선거 전야를 맞았으나 면도날 차이
또는 동률 접전 양상을 펼쳐왔기에 예측을 불허하는 승부로 양진영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후보와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맞붙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전에서는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면서 사실상 동률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한 텀을 건너뛰고 주지사에 재도전하고 있는 테리 맥컬리프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한 것이라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트럼피즘이 되살아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m Terry McAuliffe,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What kind of governor would Glenn Youngkin be?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이에 맞서 글렌 영킨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바이든 민주당과 버지니아에서의 민주당 염증을 불러일으키며 맥컬리프 후보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5,400나 세금을 올리고 교육에선 학부모 관여를 제한하려 한다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Terry McAuliffe caused chaos in our schools. We have a racist system. Stop McAuliffe's chaos. 이번 버지니아주 선거에서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버지니아를 보다 확실한 블루 스테이트로 확인시켜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피즘의 복귀를 저지하는 전초 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당선된다면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공화당에게 승리를 안기면서 버지니아 정치 행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동시에 바이든 민주당에게 내년 중간선거의 패배까지 예고해주는 경고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 중에서 센터빌 한인타운을 비롯한 40지구에 출마하고 있는 공화당의 해롤드 변 후보가 상대방인 민주당의 댄 헬머 후보의 흑색 선전, 비방전을 뚫고 한인들의 결집과 적극적인 투표로 당선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우리 한인들의 그 투표율을 미국 전국에 알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꼭 좀 투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86지구에서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친 아이린 신 후보가 민주당 아성에서 당 차원의 전폭 지지를 받고 있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엔나를 비롯한 35지구의 현역 주 하원 의원인 마크 김 의원은 이번에 7선의 대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심각해지는 인력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시기에 일을 그만둔 조기 은퇴자들을 대거 복귀시켜야 한다고 연방은행이 제시했습니다. 팬데믹 1년여 동안 60대 초반에 조기 은퇴한 사람들은 평년보다 150만 명이 많았고 팬데믹이 완화된 후에도 거의 복귀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사람을 구하는 열린 또는 빈 일자리가 1,000만 개를 넘어 구직자 840만 명을 훨씬 추월하고 있는데도 인력난, 구인난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미국 내 고용 인구는 팬데믹 직전보다 500만 명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인력 부족, 구인난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팬데믹 시기에 일을 그만둔 조기 은퇴자들이 150만 명이나 급증했는데 일상을 회복하는 현재까지 일터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은 팬데믹에 따른 조기 은퇴자들이 급증한 데다가 이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인력 부족, 구인난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60대 조기 은퇴자들을 대규모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기 은퇴자들은 평년에 비해 150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16세 이상의 전체 노동력 시장에서 은퇴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팬데믹 전에는 18.5%였다가 팬데믹 기간 중에는 19.6%로 1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완화된 후에 주 노동력 계층은 대부분 일터로 복귀한 반면 조기 은퇴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세에서 54세까지의 미국 근로자들은 취업하거나 구직하고 있는 노동 참여율이 팬데믹 시작 초기에는 79.8%에서 올 9월에는 81.6%로 올라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55세 이상은 노동 참여율이 38.6%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조기 은퇴자들 가운데 고졸 이하의 저학력, 저임금 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조기 은퇴가 0.8% 늘어난 데 비해 대졸 이상 고임금 직종은 0.6%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조기 은퇴자들의 다수가 저학력 저임금으로 주로 레저, 호텔, 식당 등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과 운송업의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업종의 인력난, 구인난을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조기 은퇴자들은 팬데믹이 완화되자 일자리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업체에서 잘 고용하려 하지 않고 있어 타의에 의해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조기 은퇴자들이 자의로 일터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연방은행 분석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온라인 계좌를 사칭한 스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온라인 계좌에 이어 이번에는 병원이나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한 스캠성 뎁 콜렉터로 미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생긴 채무가 뎁 콜렉터에게 넘어갔을 경우 대처 방법을 김지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의 스캠성 뎁 콜렉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와 함께 개인 페이를 완료했는데도 결제 단계에서의 실수나 차익 발생 등의 이유로 100불 미만의 추가 청구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의 오퍼레이터가 주소 입력 시 실수를 해 남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100불 미만도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뎁 콜렉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뎁 콜렉터는 전화를 걸어 해당자에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해당인의 빚이 넘어왔으니 무작정 전화로 카드 정보를 말하라고 요구하는데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러한 처리 방식이 요즘처럼 스캠이 많은 시기에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가 운전 중이라면 다음에 통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미국의 세일즈 방법이지만 이들은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우고 먼저 카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놓인 해당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뎁 콜렉터에게 생년월일을 알려주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된다면 이들의 밀어붙이기식의 결제 요구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뎁 콜렉터들은 채무 상환 절차를 넘겼으므로 반드시 뎁 콜렉터를 통해서만 페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채무가 발생한 회사나 병원에 본인이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 후 페이를 완료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지금 페이를 거절한다면 부채 상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크레딧 기록에 남는 것은 물론 실제 법적인 부채 상환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직접 회사나 병원과 연락을 취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를 하면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번호를 구글링 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스캠 전화라면 스캠 전화를 등록하는 사이트에 번호가 등록돼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컴플레인들이 나와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 채무가 뎁 콜렉터에게 넘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황하고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다소 강압적인 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기본 틀에서 제외됐던 처방약값 낮추기 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추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대신 최종안에서 되살아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발표한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기본 틀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 간 막판 협의로 제외됐던 일부 프로그램들이 되살아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주도부는 당초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겨냥해 지난주 목요일 또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최종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강력한 요구와 협의, 로비까지 벌어지고 있어 입법 작업과 표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최종 확정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다시 되살아날 사회정책 프로그램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선 위원장과 진보파들 핵심 과제인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다시 추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약사들과 협상을 벌여 처방약값을 낮출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민들이 더 값싼 약들을 이용하는 동시에 10년간 5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약값 낮추기 방안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몰려있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백악관의 기본 합의에서 완전 빠졌으나 진보파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폭과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다시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청력금 부분만 채택되고 치과와 시력은 제외됐으나 가장 요구되고 있는 치과 치료를 돕기 위해 $800씩의 바우처나 $1,000짜리 데비카드 제공을 포함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은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다가 막판에 포기한 국가 유급 휴가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되살리려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대표로 하는 크리스텐 질리브랜드 여성 상원의원은 이에 반대해온 중도파 조맨신 상원의원 등과 접촉해 유급 휴가제를 반드시 도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급 휴가제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줄어들더니 막판에 아예 기본 합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 심겨운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낮추기, 국가 유급 휴가제 등은 완전 제외하지 말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도입하기 시작하는 게 절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